북한 체제를 몰락시키는 심층수다 몰수복수 19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대량 탈북. 과연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네. 10월 말일인가요? 탈북자들이 시위와 집회를 지금 예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10월 31일 월요일 네. 오후 3시에 이제 이 정부종합청사 통일부 앞에서 한 500여 명의 탈북민들이 모여서 이 시위를 하는데, 네. 참 이 그 아젠다가 이번에 이제 하나재단, 그 탈북자들의 재단이죠. 그다음에 인권재단을 만드는데 물론 하나재단 이미 만들어진 거고, 여기에 뭐 이사 자문위원회 있는데 탈북민은 그냥 구색 맞추기로 한둘 끼워주고, 뭐 전 통일부 차관이니 뭐 이게 그 완전 일자리 창출, 고위공직자 이게 그 돼가지고 사실 인권법 통과시키는데 다 우리 탈북민들이 길거리 나가서 뭐 머리도 깎고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고 다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얼굴 안 보이던 사람들이 지금 그게 이사니 뭐 자문위원으로 마음에 들어오니까 북한 인권 재단이니까 그게 뭐 남한 인권 재단이면 남한 사람이 들어오되 북한 인권 재단이니까 북한 그 탈북 인사들한테 자리를 달라. 자리 준다고 해서 크게 돈 받고 그러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 북한 인권이라는 게 세상에 알려진 게 누구 때문에 알려졌습니까? 탈북자만 없었으면 북한 인권이 침해받는지 안 받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인권재단이 앞으로 일을 할래도 이 탈북자를 계속 이 앙케이트 조사를 샘플 탈북자를 데려다가 이거 해야지, 탈북자가 입 다물어 버리면 북한 인권재단은 문 닫아야 됩니다. 근데 왜 거기에 남한의 관료들이 일자리 창출하려고 그러냐, 이걸 이제 뭔가 호소하는 그 데모를 한번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어떤 급여를 달라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좀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기반을 마련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예. 네. 그러니까 북한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걸 잘 알잖아요. 우리가 책에서 접한 사람은 형식은 흉내낼 수 있지만 진실은 말할 수 없고 그 살성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투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탈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래야죠. 맞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또 중요한 시점에 나온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안찬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돈을 위한, 그리고 하나의 자리를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이 나라 국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진짜 우리를 국민으로 생각하느냐의 문제고, 특히 탈북자는 이제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을 앞으로 통일의 동반자로 함께 할 수 있느냐를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이 쉬쉬했었고, 그리고 탈북자를 한국 정부나 한국 사회가 좀 폄하했던,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함께 하지 않았던 그런 경향인데, 이것을 이 시점에서 좀 바로잡자, 그러한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여러 탈북자 사회를 이렇게 뭐 관여하지는 않지만 뭐 연구자다 보니까 이제 논문도 쓰고 그런 어떤 그 리서치를 해보면 지금까지 안 보였던, 그래서 탈북자들이 지금에 와서는 어떤 그 분노라고 할까요? 그리고 더 이상 이대로 참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들이 굉장히 분출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때 정부가 정말 잘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는 통일은 정말 물 건너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탈북자가 먼저 통일이라고 하면서 탈북자를 먼저 어떤 그 문제야 혹은 먼저 부정으로 본다면 우리 통일은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탈북자를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고 고립시키는 거는 그게 우리 개개인의 그런 열성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그런 시각을 이 사람들은 탈북자도 이 나라 국민이라는 걸 하게, 그걸 인식을 받으려면 우리도 당당히, 북한 인권 문제잖아요. 북한 인권 문제인데 탈북자를 거기에 개입을 안 시키면 이게 그럼 결국은 정부가 우리 탈북자를 다 당신네들은 북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으니까 관여하지 마라, 이거하고 같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조금 좀 수긍되지 않은 부분이고, 당연히 탈북자가 여기에 들어가야 그게 옳은 인권이라는 것도 그러잖아요. 거짓으로 인권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게 언젠가는 김씨 일가를 우리가 인권재단에 기소할 수 있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물질적 자료하고 증거예요. 그걸 우리 탈북자가 안 쓰고, 물론 남한 사람도 잘 쓰겠죠. 그렇지만 그 현실을 체험한 탈북자가 더 잘 쓸 수 있다는 건 가학이라고 생각해요. 정답이라고.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이번에 확실하게 한번
그렇죠. 네, 누리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탈북자들 뭐 한 500여 명이 막 머리띠까지 두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머리띠를 두르지 않으면 사실 탈북자들은 보통 사람들 생각할 때는 이 처제 와서 뭐 임대주택도 주고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살아야 된다.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지금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북한을 인권 개선하는 거 뭐 탈북자 정착 기관을 자꾸 속속 만드는데 그게 주체는 당연히 탈북민이 돼야죠. 장애인 재단에 가보면 책임자에서부터 거의 다 장애인이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 이탈재단이나 인권재단도 역시 탈북자에게 기회를 주면 그 사람들이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 단계에서 그냥 머무르고 있는 상태라면 모르지만 이것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북한에 돌아가서 일할 인재들에게 뭔가 트레이닝 이런 과정을 교육 과정을 줘서 더 훌륭한 일꾼을 만든다는 측면에서도 당연히 그 자리는 줘야 되는데 왜 남한 사람들이 거기에 기웃거리는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다 탈북민들을 다 오시라 어서 오시라 자유의 터전으로. 근데 오면은 대통령은 탈북자 말씀할 때는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말씀하는데 밑에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 자리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무엇에 비교했냐면은 식당을 하나 차렸는데 이 식당 사장님은 손님이 줄을 서서 오면 식당 사장님은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근데 그 종업원 서빙하고 설거지하는 분들은 상당히 이게 싫단 말이죠. 왜냐면 내가 설거지를 하나 할 거 10개를 해야 되고 밥 한 그릇 날아주면 10개 날아다죠.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우리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은 과연 밑에서 실천되고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검증하는 기회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통일이다. 이렇게 대통령은 말씀하지만 사실 밑에 현실은 먼저는 차별, 먼저는 무시, 먼저는 불안정. 이래서 되겠냐 이거죠. 대통령의 철학은 그대로 관철돼야 되고 밑에서도 관철돼야지. 북한에서는 김정은이는 지상낙원인데 밑에는 지상지옥이듯이 우리가 대통령은 그렇게 따뜻하게 잘해주라는데 밑에 사람들이 저들 밥자리나 자꾸 찾으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탈북민들도 할 수 없이 거리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사실은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되고 그리고 좀 많이 신경이 쓰이는 게 뭐냐면 며칠 후에 우리 그 탈북민들 최초의 이제 정부를 대상으로 한 집회가 예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있어본 적 없었던 사건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사건이 줄 수 있는 한국 사회 파장 그리고 어떤 통일의 역량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까봐.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탈북자분들이 우리 정부와 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첫 어떤 집회라는 점에서 사실은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게 상황을 만든 그러한 것들이 정말 좀 너무 안타깝고 좀 된다면 뭐 정부와 또 우리 탈북자 그 주체 추가하고 좀 잘 협상과 조율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또 유도하는 그런 이제 어떤 테이블도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게 좀 주제하고 근사되는 말인데 제가 한 전번 주에 대구도에 갔는데 그 정말 맛집이라고 소문난 그 식당 앞에다 이런 포스터를 붙였어요. 맛있으면 주변에 알리고 맛없으면 사장에게 알려주세요.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대한민국에 와서 이 사회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사회가 정말 평등하다, 우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준다, 이걸 우리가 각인이 돼야만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야 오지 마라, 우리 여기 와서도 천대받는다. 안 와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대통령님 말씀도 의미는 있어요. 자 문을 열어놓겠다 오라. 그것도 물론 좋지만 이미 문이 열린 그 집 방 안에 있는 우리 탈북자들한테도 우선권을 줘야 되고 우리가 정말 이 나라 국민이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게 이제 비단 우리 탈북자뿐 아니라 3만 명이 되는 탈북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힘을 얻고 그분들이 다 북한하고 통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조금 큰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집안에서 소외를 받으면 밖에 있는 가족을 오라고 하겠어요? 오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만약 이렇게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것만은 우리가 정말 500명이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투쟁이죠. 근데 저는 이걸 정의의 투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분야에서 봐도 북한에 줄 수 있는 긍정적 여파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할 수 없다. 저는 이런 결론에.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탈북자들이 뭐 급여를 달라 자리를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돈을 달라는 게 아니고 아니잖아요. 탈북자들이 이 단체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북한의 몰락을 훨씬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 그 점 때문에 이제 들어가서 좀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이제 아까 북한 인권이든 정착이든 이게 어떻게 보면 양다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다 뿌리를 잘 내려야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데서도 언젠가 북한 체제를 우리 대한민국 체제와 똑같은 체제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3만여 명이 북한에 그냥 각도, 각시, 뭐 평양, 원산, 뭐 해주, 사리온 다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잘 엘리트로 준비시켜서 통일이 순간이 오면 북에 올려보내서 뭐 남한에 가서 잘생긴 사람, 이쁜 여자가 와서 말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고향 사람이 돌아와서 내가 대한민국 가보니까 이게 좋더라. 우리도 대한민국처럼 만들어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걸 말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박수 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럼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는 뭐 언덕을, 비빌 수 있는 언덕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건 너무 디테일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북한에서 너무 엘리트를 또 이렇게 또 특별하게 내세워서 또 탈북자들의 지탄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인권재단에 한 사람 구색을 맞춰서 넣어주긴 넣어줬는데 그 사람은 이미 이제 통일준비위원회 위원도 들어가 있고 그럼 이번 인권재단 이사도 되고 뭐 또 다른 여러 자리를 다 독점하는 겁니다. 그래서 탈북민들 속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남한에서 성공하려면 그 젊은 친구들한테는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북한에 가서 다시 김일성 종합대학 나오고 돌아와. 그게 더 그렇죠. 출세길이 빨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균형과 조화, 집중과 분산이라는 원칙을 정부가 간과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차라리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한테 가까웠던 사람은 여기 와서도 출세를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기 와서 열심히 노력해도 남의 암을 타보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는 그쪽에서 노력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 사회는 출신 성분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쪽에 대한민국에 와서 노력한 거는 자기 피와 땀을 바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경쟁사회인데 거기서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게 또 균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10년 전에 휴전선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는 기순자의 그런 대우가 없었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북한에서 잘 나갔던 사람들도 비슷한 시기에 온 부류가 있습니다. 그 저랑 이제 하나원에서 함께 지냈던 이제 그 저랑 비슷한 나이의 자식을 가지고 온 어떤 소위 말하는 이제 북한에서의 군수주였죠. 군수죠. 근데 그 친구랑 저의 삶을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북한의 군수저가 여기 와서도 군수저의 대물림을 받아야 하냐? 왜 기회는 똑같이 주어지지 않냐? 그런 문제가 되는데 저도 대학을 다니면서 저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정말 힘들게 대학 다녔는데 이 친구를 보니까 그 아버지가 굉장히 이제 특별한 고위층도 아닙니다. 근데 특별한 기관으로 이제 특채가 된 겁니다.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유학을 다니더라고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탈북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아무리 뭐 연세대 나왔다고 해도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지원서를 이제 수백 장 쓰고 하는데 이 친구는 낙하산으로 군명기관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제가 나중에 안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뭐가 되냐면 다른 탈북자들에게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 왔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배움에 있어서 제대로 배워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첫 걸음이 온전치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빨리 교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정부의 정책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탈북자 지원 정책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집행하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잡아야 하고 근데 그 기회가 이번에 대통령의 어떤 얘기를 계기로 해서 하나의 좀 기점이 되었다 그렇게 또 생각도 됩니다. 네, 확실히 북한 말로 강부 사업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예, 북한에서는 이것을 강부 사업이라고 해요. 근데 저기도 보게 되면 저희 주변에도 김일성 종합대학 나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저희한테 만약에 그 TV 프로 작가님들도 전화가 와요. 누구를 좀 사람을 게스트를 포섭해달라.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항상 보면 뭐 고급 출신,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 김체공업대학 출신 이런 출신들을 좀 포섭해달라고 저한테 문자 와요. 저 아예 응대를 안 해요. 그러면 지방 대학을 나온 사람은 처음부터 고구마 뿌리였어요. 땅에서 햇빛을 못 보잖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 사람들은 북한에서부터
뿌리를 들고 백두산 뿌리를 들고 고급 뿌리를 들고 오더니 대한민국에 와서도 똑같이 취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서 저 같은 사람들은 되게 불만이 있죠. 근데 뭐 불만이 있는데 제 한 사람이 투쟁해서 이 간부 사업을 뒤집어 엎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두 박사님들이 말해주시면 그 파급력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부가 두 분이 잘 얘기를 했지만 이게 260억이 넘는 예산을 그 북한 이탈주의 예, 지원재단에 맞아요.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돈이죠. 이거 260억을 우리 탈북민들 정착을 위해서 쓰라. 그래서 뭐 실제 정착 사업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지만 그게 왜 그런지 3만 명의 탈북자들은 박수를 치지 않고 불만이 많아. 차라리 그 재단을 없애라. 그 돈을 국방비로 갖다 바쳐라. 네. 그러면 우리는 박수 치겠다. 이게 왜 이 말이 나와야 되느냐. 물론 뭐 정부 정책이 다 입맛에 싹 맞을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만 딱 고치면 됩니다. 정부는. 그 재단의 이사장에서부터 이사가 11명이나 되는데 탈북민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장애인 재단에 가보면 장애인 재단의 이사 절반 이상이 장애인입니다. 근데 이탈주민 탈북민 재단이면 적어도 한두 명 넣어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늘 항의하고 장관님한테 항의했더니 이번에는 한두 명 넣어준다는데 들리는 바로는 이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정부에 말하고 이렇게 의견을 내놓은 사람이 아닌 조용히 사는 사람을 갖다 싹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넣어놓고는 자기네 이제 뭐 손들라면 손드는 북한의 이제 최고인민의 대의원처럼 말이죠. 대의원증만 들었다 놨다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갖다 놓으면 그건 탈북민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또 똑같은 재단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인적 구성에서 이사에서부터 그 간부진 그게 물론 직원이 지금 한 그 50여 명 되는데 탈북민이 뭐 계약직 뭐 해서 두루두루 해서 한 대여섯 명 뽑아놓고 뭐 탈북민 쓰고 있지 않냐. 그러나 우리의 뜻은 그게 이사장이든 사무총장이든 또 좀 밑에 간부진까지도 써달라. 그럼 자연히 그 재단이 이탈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심하게 얘기를 하면 대통령 선거에 기여한 사람 순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을 임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 대표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 지금 인사를 보면 대통령 박근혜 정부 당선을 위해서 탈북민들도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탈북민 그 대통령 선거에 기여한 정권 창출에 기여한 사람으로 공공기관에 임명하는데 지금 선거 끝나고 나니까 다 그 장애인 단체 무슨 스포츠 단체 다 임원들이 그 선거에 기여한 사람들로 갔습니다. 유독 탈북민 이 지원재단만은 대통령 창출에 선거 정권 창출에 기여한 사람이 못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인사가 왜곡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탈북민들은 요구하는데 그게 수뇌부에 전달되지 않고 자꾸 차단되니까 뭐 자칫하는 또 불만이 아니라 바로 잡고 대통령의 철학을 우리는 바로 실천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 대통령 선거에 기여를 했느냐 아니냐보다는 그 자리에서 일을 누가 제일 잘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인사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만 몇몇 탈북자분들께서 또 제기하시는 문제 가운데는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지 실제 사업비는 그겁니다. 네. 정말 얼마 안 된다. 그렇죠. 10%좀 된다고요? 그것도 안 되나요? 그 퍼센트지는 제가 과학적으로 여기서 네. 중요한 방송인데 얘기하긴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건지 얘기 안 하겠지만 어쨌든 인건비로 너무 많이 나간다 이거죠. 인건비로 너무 많이 나가고 그 고위층들이 그런 정권 창출과 또 이제 말씀하신 그 탈북민을 위한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낙하산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이사님 연봉이 1억이래요. 그리고 탈북민들이 5명 내지 6명 정도 되게 보면 상담 콜센터에 있어요. 그 중요한 11명 이사 중에 이제 상임 이사인 네, 1억. 이사장과 사무총장이 1억이고 네. 나머지는 이사들은 뭐 인건비보다는 무슨 금화비가 조금씩 있는 걸로 알고 7천, 있습니다. 8천 그 정도로 된다고. 그러니까 종업원들과 종업원이 아니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제가 아는 탈북민들 거기서 일해요. 근데 상담 콜센터에서 일하세요. 근데 그분은 석사 학위까지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엄청 대학도 졸업하시고 정말 열성스럽게 일을 하시는데 상담 콜센터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좀 적합한 자리가 있을 텐데 어떻게 거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사업비가 너무 적다.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의 어떤 그 탈북자 그 정착 문제의 우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그러니까 탈북자 사회에서는 이제는 다
이제는 이제 인식되고 있는 얘기인데 어떤 그 예산이 이제 지원이 되고 어떤 자리가 만들어지면 이게 거의 100%가 한국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거기에 다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탈북자의 어떤 예산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사업을 흉내내는 것들이 정말 얼마 안 되는 그 예산을 갖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관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경제형 탈북도 얘기하고 그 최근에 어떤 목적형 탈북도 얘기했는데 경제형 탈북자들이 있을 때는 사실은 이런 문제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약간 수능형이고 그리고 한국 체제를 본인들이 선택해서 왔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이민형이냐 목적형 탈북자들 같은 경우는 좀 틀립니다. 이분들은 일단 어느 정도의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을 찾아서 이곳에 왔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를 딱 봤더니 실태가 이렇다고 생각하면 바로 반기를 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빨리 탈북자 정책을 비효율성을 효율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로 저는 이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렇죠, 상황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다 오라, 자유의 터전으로 오라, 군인들 뭐 민간인 다 오라. 이것은 결국 뭐 국경을 넘어서 오라는 말씀도 되지만 이제 DMZ가 만약에 터질 경우를 대비해서 바로 그 9월 30일 날인가 군인 한 명이 휴전선을 넘어온 다음에 그 이튿날 대통령께서 국군의 날 계룡대 행사에서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옆에 가서 바로 앉아 있었는데 어쨌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게 무슨 쇠망치 얻어맞은 것처럼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것은.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뭐 대접도 잘해주고 정착도 잘해주는 게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을 통일에 활용하겠다는 이런 철학을 담아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 지금 와 있는 3만 명 와서 공부도 해서 노력해서 다 스펙을 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탈북촌을 뭐 만든다 이런 이제 정부의 방안도 있는데 뭐 폐교나 이걸 이용해서 그럼 탈북촌을 만들 때도 먼저 온 선배들이 가서 가르쳐야만 그게 그 사람들에게 하지 말 것과 할 것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남한에 아무리 훌륭한 교수가 가서 가르쳐도 북한에서 먼저 온 선배들보다 정확히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그렇죠, 그렇죠. 아주 세세한 정보를 대한민국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런 면에서 이것은 통일 준비와 관련된다. 이런 점에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뭔가 좀 안정된 일자리나 또 지식이나 정보를 줘서 이 사람들이 곧 북한이 어떻게 급변 사태가 왔을 때도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어떻게 대한민국 체제를 거기다 이식시키느냐 이런 선봉대 욕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그 대우나 이런 게 중요하다고 자꾸 강조하는 제가 거예요. 교수님 말씀에 좀 에피소드 하나 좀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도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님은 일찍이 이제 받으셨는데 이렇게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받은 사람이 18명 정도 됩니다. 정말 어렵게 공부를 하고 어렵게 적응을 하면서 학위를 땄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정말 슬픈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통일 관련한 국책기관인데 좀 자문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뭐 우리는 좋지 않습니까? 통일에 기여한다고 해서 그래서 갔는데 저는 그때 이제 교수가 되기 전이니까 시간 강사로 있을 때 갔는데 저같이 이제 박사학위를 딴 탈북자 분들이 여러 명이 오신 겁니다. 왔는데 굉장히 웃긴 상황인 겁니다. 저희를 초청한 분은요, 물론 통일이나 북한 관련 이제 그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분도 이제 연구원이고 박사신데 여기 출신이겠죠. 북한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불려간 박사들은 박사까지 됐는데 상황이 굉장히 이상해진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하나도 제대로 된 답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뭐 우리나라의 그 북한이랑 통일 문제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수천은 되는 겁니다. 18명 중에 한 명 누구 하나 같이 하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여자 박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박사학위 딴 거 아닌데. 너무 슬퍼서 그때부터는 그런 어떤 자문회의나 이런 데는 저는 안 가겠다고 그때 결심을 했거든요. 네.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이게. 자, 퀴즈 나갑니다. 네, 지금 주승현 교수는 그래도 이제 대학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주승현 교수가 어느 대학의 무슨 과 교수일까요? 그리고 기왕에 좀 홈페이지 찾아보시는 김에
조승현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주소, 입학 정원 요거까지 알려주시면. 기치가 힘들어. 아니 그 대학 총장님이 저 이춘근 박사님과 저 강연에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간접 홍보 확실하게 좀 해드리려고 약간의 오바를 좀 하겠습니다. 널리 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탈북자 개개인을 대우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탈북자들을 제대로 활용하면 통일 이후에 치안 유지 비용이라든가 사회 안전 비용, 또 주민 재교육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그 준비를 지금 미리 하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이자 우리 주 교수가 잘 비교 설명하고 에피소드까지 얘기를 했지만 물론 남한에 학문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북한이라는 아주 독특한 체제를 우리가 뭐 흡수를 하면 다 싫어하는데 좋은 데서 흡수하는 건 좋은 겁니다. 흡수통일이라는 말을 왜 싫어하는지 나는 나쁜 걸 흡수하면 그거 나쁜 거지만 우리 대한민국식을 북한에 만드는데 북한 주민이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흡수통일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절대로 아니고 좋은 말이고 근데 거기에 경험을 가진 사람 거기서부터 쫙 그 살아온 사람 거기에 향수를 가지고 있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서 북한도 대한민국 체제처럼 만들려고 대통령이 오라 환영한다는 것이지 뭐 그냥 통일이라는 전제가 없다면은 굳이 뭐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오라든지 환영한다든지 이런 말은 그 할 필요가 없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 결국 탈북자들은 어느 정도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겁니다. 아까 놓고 말해서 오늘 우리나라 통일연구기관 뭐 한 20년 된 연구기관이 그동안 연구한 논문만 봐도 자동차로 수십 대가 되는데 들어간 돈만도 몇천억입니다. 나는 어떤 때는 뭐 이건 누가 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 몇천억을 북한 변화에 썼더라면 우리는 무슨 통일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우리는 생산적인 통일, 현실적인 통일을 말하되 거기에 탈북자를 대통령 말씀처럼 원조원 통일로 내세워야지 왜 원조원 통일에 우리 탈북민이 앞서지 않고 다른 사람이 와서 앞서냐 이거죠. 그러니까 통일부 통계를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탈북자 수가 급증했어요. 그러니까 암만 감시를 강화를 해도 탈북자들은 계속 늘어난다는 게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만 명이 있는 조건에서 남북 하나재단이나 북한 인권재단 이런 데서 똑바로 이렇게 기둥을 지금 빨리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기초가 잘못되면 이제 계속 탈북자는 늘어나는데 그게 이제 그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그 건물이 탈북자가 많아질수록 한쪽으로 넘어지게 됐어요.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바로 세워야 돼요. 지금 바로 세워야지 이렇게 자꾸 증가를 하는데 계속 삐뚤어 나가게 되면 마지막에는 통일이 돼도 70년간의 그 남다른 문화잖아요. 문화에다가 정치가 서로 달랐는데 이제 먼저서부터 그런 체계가 안 서 있으면 내부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통일이 돼도 또 남과 북 그 주민들과 국민들 간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바로 세우는 게 가장 기초적이고도 정확한 문제라고 봐요. 대통령의 이번에 국군의 날 기념사 직접 들으셨다고요? 예, 현장에서 예.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 그 과정은 아마 그 전날 이제 북한 군인 한 명이 DMZ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거기서 나오는 최고급 정보는 가장 먼저 보고되는 게 대통령입니다. 네. 이 넘어온 분들 다 그 중요한 보고는 바로바로 보고되기 때문에 그 기초에서 그 대통령께서 아마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국군 통수권자로서 육해공군이 그 요란한 그 국군의 행사를 하는데 거기서 그런 말씀을 딱 해버리니까 이것은 뭔가 통일이 다가오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이게 오래 못 갈 거다. 그런 느낌을 팍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떤 다 정부의 기초에서 그런 말씀을 하지 무슨 어떤 뭐 파퓰리즘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국가가 대한민국이 가야 할 앞으로 그 로드맵도 제시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쇠방망이로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으면서 통일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과연 먼저 온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대우받고 있고 먼저 온 사람들의 행태를 보고 북한 탈북민들이 넘어올 수 있을까 이걸 또 인과적으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권재단 뭐 이 하나재단 이런 데서도 그 대통령의 철학이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맞는 대로 이게 어떤 프레임들을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 31일 날 그 탈북단체가 이렇게 거리로 나오게 된 것도 무슨 단지 반항 의식이나 불만을 토로하자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철학을 제대로 실천하자. 중간에서 농간 부리지 말라. 이런 워닝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이런 데모가 또 북한에 알려져도 나쁜 거 하나 없습니다. 야, 북한 주민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먼저는 우리 선배들이 뭔가 정부를 향해서 막 데모도 하는 저 나라는 정말 자유가 있는 나라구나 이런 것도 준다는 의미에서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또 아까 조심스러운 면도 없진 않죠. 뭐 저 사람들이 와서 밥도 먹게 해주고 북한에서는 강내밥 먹다 이 쌀밥 먹는데 왜 자꾸 나와 저러느냐. 뭐가 불만이야? 뭐가 불만이야. 근데 예, 우리는 뭐 맞아요. 대통령이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그 중간에서 정책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꾸짖지 않는 데 목적이 있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량 탈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량 탈북이야말로 통일을 가장 앞당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정부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저희도 탈북해서 2년인가 됐는가 했는데 강사를 제가 자청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뭐라냐면 강사가 이미 전에 하던 분들이 찼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제가 알아보니까 10년 되신 분들이 그냥 안보 강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해야 될 거는 이게 우리가 안보 강사 역량을 정부에서 조금 자금을 들여서라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강연을 가보면 소통하더라고요. 뭐를 우리가 인터넷에 TV에서 보게 되면 묻고 싶은 문제를 못 물어보잖아요. 그냥 강사가 말하는 걸 내가 그냥 경청만 하는데 내가 직접 안보 강의를 가보게 되면 그 앉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 걸 다 물어봐요. 다 대답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씀하는 게 TV로 100번 보기보다 이렇게 직접 듣고 소통하니까 북한에 대해서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 안보 역량도 안보 강사들 역량도 좋지만 가장 최근에 온 사람들을 김정은 시대에서 탈북했던 사람들이 좀 더 옛날보다는 실감이 있으니까 안보 강사 역량을 늘려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많이 안보 강연을 해주면 자기가 궁금한 점을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정부가 이런 차원에서 좀 많이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부의 노력이에요.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사실은 제가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되는 통일학 박사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일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물론 이제 그런 쪽에서 저를 안 쓰긴 하지만 근데 제가 항상 어디 가서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통일은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나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 그리고 북한 문제는 그리고 통일 문제는 우리로부터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탈북민이 그 꼴랑 이제 3만 명이 와 있는데 그 3만 명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북한 주민 2,500만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우리가 8천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창한 통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부터 시작한 거 그리고 나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통일은 이미 우리 주변에 있고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바른 통일로 가지 그걸 배제하고 우리가 이상한 통일을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진짜 성공적이지 못한 통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게 제가 계속 주장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안 박사님 넘어오실 때에 비해서 요즘은 이제 탈북자가 하나의 조그만 사회를 이룬다고 봐도 될 만큼 그렇죠.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사회, 어떤 탈북 사회 이런 말을 우리가 아주 공공연히 쓸 정도로 탈북 사회가 형성된 건 사실인데 이 사람들은 다 우리 주 교수나 우리 주선화 선생이나 다 우리는 항상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북한으로. 그러니까 뭐 여기가 싫어서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정말 내 평생에 기회가 오면 통일을 위해서 북한에 가서 대한민국을 말할 수 있는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여원이 되고 싶은 게 우리 소망이지 여기서 뭐 뿌리를 내고 잘 살아야 되겠다. 물론 뭐 잘 살고 있으니까 좋은 사회니까 잘 사니까 거기에 대한 별로 불만이 없고. 네, 그런 이제 소명과 사명감을 갖고 그렇죠. 계시다. 항상 그건 뭐 우리 본능적인 것이지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되게 무슨 정신적으로 뭐 이제 지능이 발달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그걸 이제 지향하기 때문에 정부는 결국
그렇게 지향하도록 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자꾸 강조하는 건데 김일성이가 하나의 사례를 들면 김일성이가 1950년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소위 남조선 출신들을 혁명가로 키워서 남조선에 다 내리보내야 되겠다 해서 개성에다가 송도 중치대학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다 이제 남조선 출신들 뭐 군인 출신, 의용군 출신 뭐 해서 다 갖다 공부시키다가 이게 분단이 고착화되고 오히려 이게 세력화되니까 자기 독재의 위협이 되니까 없애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탈북민들이 지금 뭐 와서 하나원도 거치고 이 정착 과정을 거쳐 사회 나오면 다 뿔뿔이 이제 헤어지면서도 그 사회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디서 모체가 돼야 되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재단 뭐 이런 데가 좀 모체가 돼서 탈북자들도 뭔가 구심점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고 뭐 국회의원도 뭐 19대 때 우리 조명철 의원 하나 줬다가 이번엔 제 가닥도 뺏어버렸단 말이죠. 사실 헌법상 북한이 우리 영토고 우리 국민이라면서 그 하나 줬다가 날쌔게 뺏어버리는 건 이건 난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이 통일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게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48년 5.10 재헌의회 때 예. 네, 북쪽 의석 100석은 놔두고 예, 예. 네, 놔두고 선거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헌법상 지금 이제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죠. 그렇죠. 예, 예, 예. 맞습니다. 또 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아, 국민들이 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그 통일세 얘기가 나왔다가 뭐 네. 우리 국민들이 워낙 세금에 민감하니까 쏙 들어가 버렸고 뭐 통일 항아리 얘기도 나오고. 항아리도 나오고. 근데 사실상 지금 뭐 수출입은행에는 남북 그 협력 기금인가요? 이게 아마 조대가 넘게 예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남북 이제 화해 협력 시대가 와서 교류 협력하면은 북한의 뭐 기업들한테 대출도 해주고 이런 목적으로 생긴 게 그 돈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돈을 지금 오이사 조치로 인해서 남북 관계는 동결됐고 결국 뭐 정권의 어떤 레짐 체인지를 떠나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남북 관계가 그렇게 눌러랄라 하는 시대가 다시 오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저는 이 남북 협력 기금을 지금 3만 탈북민들을 위해서 또 대통령이 선언한 어서 오시라 탈북민들이요. 이분들을 위한데 쓰는 게 더 순서가 아닌가.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나는 크게 반대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분들을 통일 전사로 준비시키는 데 써달라는 거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써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그 돈을 활용하는 걸 우리 국민들이 좀 동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안보 강의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보 강연을 좀 늘려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까요? 지금은 이제 학교 같은 데나 군부대는 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자유청년맹. 네. 근데 그런데 소속된 안보 강사들은 고정됐어요. 딱 쓰는 사람만 제가 조금 좀 알아봤는데 그냥 그 사람만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금방 온 탈북자들이나 경험이 많은 탈북자들을 좀 포섭을 해가지고 그 권위를 확장을 해야 돼요. 확장을 해가지고 이게 많은 저희도 또 천주교단 하니까 저는 또 성당에 또 가거든요. 신자들한테 그 강당에 300명 정도가 모이는데 막 강당에 그 한 사람이 강연을 하는데 막 이렇게 불더가리처럼 끌어요. 너무 너도 나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느꼈어요. 아 이게 신자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나 이런 데도 다 이렇게 파견을 해가지고 그 안보 강사를 좀 확장을 해줬으면 정부에 그걸 좀 감히 좀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안보 강의라고 하니까 이제 군사적인 거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북한의 실상을 가감 없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대로 알려주는 이런 강연만 좀 늘려도 탈북자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지키면서 활동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통일을 좀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안보 강연 늘리는 거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베나 TV도 그런 노력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첨부를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그 통일교육원에서 안보 강사들을 이렇게 한 달씩 통일교육강사. 네.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좀 더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리려면 왜냐하면 이제 안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탈북 비용에 대해서 자꾸 고민을 하는 게 우리가 마치 그 돈을 국민들이 그 혈세를 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구제를 한다. 왜냐하면 돈을 먼저 투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인식을 바로 잡으려면 앞으로 우리가 통일이 되면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하고 우리는 이게 구제금이 아니라 통일을 위한 초기 투자다. 이런 걸 듣는 국민들이 설득할 수 있게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안보 강사들을 키워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아 내가 정말 속이 좁았구나.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만 생각했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구나. 이걸 국민들이 의식할 수 있게 그런 안보 교육의 질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은 그런 강연 가끔 하시죠? 예, 하죠. 네. 예. 민주평통 이제 우리 상임위원이니까 그 민주평통 뭐 강의하고 하는데 어쨌든 뭐 꼭 안보 이제 통일 안보 강의 이렇게 붙이면 되는 겁니다. 안보하면 너무 좀 군사적에 치우치지 않냐 생각한다면 통일 안보 강의. 그다 통일에 기여하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통일 안보 강의로 붙여주면 뭐 아주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퀴즈 좀 더 정확하게 문제를 내겠습니다. 학교의 이름, 학교의 주소, 입학 정원 요 세 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베나TV 첫 출연이신데 네. 두 분 어떠셨습니까? 네, 뭐 베나 TV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 탈북민 사회 의견도 또 뭔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고 어쨌든 우리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뭔가 북한을 우리 국민에게 알리고 또 우리가 북한을 통일해야 되는 이런 걸 자꾸 강조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베나 TV가 이런 역할을 앞으로도 더 많이 해주기를 소망합니다. 네, 뭐 저도 첫 출연이었는데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냐면 대본도 없고 주제도 없고, 근데 굉장히 편안하게 솔직 담백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회여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많은 탈북민들이 이런 장에서 자신들이 얘기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이제 또 바람을 전달하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당국자에게 건의드립니다.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한 통일 안보 교육과 강연 예산과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치로 늘려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통일은 빨라지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